안녕하세요. 구급 따라잡기의 강나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둑 행사를 다녀왔는데요. 어느 아마추어 애기가분께서 바둑은 마라톤이다 라는 멋진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만큼 한 판의 바둑을 이겨가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마라톤이 결과 못지않게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이 중요한 것처럼 바둑도 역시 그렇다는 얘기겠죠. 자, 바둑 공부 역시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강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점에서 이루어지는 붙여뻗기 정석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화점에서 이렇게 걸쳐왔을 때 위로 붙여서 두어가는 수도 있죠. 이렇게 붙여오면 붙이면 뻗어라. 백은 젖혀가게 되고요. 그때 이렇게 흙이 뻗어가는 수. 그래서 붙여뻗기 정석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으로서는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여기서는 길을 반드시 막아가야 합니다. 지금 가끔 여러분들 중에서 이쪽을 막았을 때 이렇게 나와서 끊는 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이것은 지금 보면 이렇게 이선으로 내려 빠지는 수가 선수가 되고 있죠. 지금 이쪽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그때 다시 한번 이쪽으로 단수를 쳐간다면요. 백은 나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막아가서 이 두 점을 살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나와서 끊는 수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약점은 당장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백도 여기서는 나와서 끊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정을 취해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흙이 이렇게 한 칸 뛰어가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정석의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이쪽을 이렇게 꼬부려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쪽을 두고 싶은 기분을 알 것 같아요. 이쪽에 세력이 생기고 또 선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악수교환이죠. 물론 지금 이렇게 끊는 것은 당장은 성립이 안 되지만 아직까지는 맛이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다음에 이렇게 붙여가는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죠. 네, 이것이 약간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상대의 약한 자리를 굳혀주는 것은 좋은 수법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 자리는 생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두는 정석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붙여갔을 때 알기 쉽게 두려면 이렇게 젖혀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백을 이어야 하는데요. 그때 이쪽을 이어가서 물론 아까 형태에서 백이 한 발 더 길을 들어왔기 때문에 실리로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보면 이쪽은 나와서 끊는 약점이 사라졌죠. 그래서 백이 이렇게 안정을 취할 때 흙은 이제는 이렇게 한 칸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세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흙도 백도 서로 장단점이 있겠죠? 이렇게 두는 것도 하나의 정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백이 붙여왔을 때 이렇게 붙여왔을 때 젖혀가지 말고 이렇게 끼워가는 수도 있죠. 이렇게 끼워서 단수 칠 때 이어가는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빈삼각이어서 모양이 좋지 않아 보이지만 대신에 백의 약점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성공입니다. 자, 다음에 백은 이쪽, 이쪽, 이쪽 세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동시에 지키는 수는 어디가 있을까요? 자, 이쪽을 만약에 잇게 된다면 흙은 이렇게 끊고 백이 이을 때 다시 한번 이쪽을 잡아서 이 한 점을 축으로 잡게 되면 백이 실패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백은 길을 이을 수는 없고요. 자, 여기서는 좋은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양호구를 쳐가는 수입니다. 지금 이 호구를 치면서 이쪽과 이쪽의 약점이 사라졌죠. 그렇다면 여기가 문제인데요. 지금 이렇게 흙이 끊어간다면 백은 나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밀어온다면 다시 이쪽을 밀고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젖혀가야 하는데 뭐 여기서는 백이 젖혀서 크게 잡을 수도 있지만 알기 쉽게 이렇게만 젖혀도 이 두 점은 잡힌 모습이죠. 따라서 이쪽 끊는 약점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이쪽을 끊어갈 수는 없고요. 이렇게 단수를 쳐서 교환을 해둬야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진행시킨 다음에 이쪽을 하나 밀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는 이쪽 꼬부리는 교환이 상대방을 두텁게 해주는 악수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이쪽이 이미 안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수가 아닙니다. 물론 이 자리를 계속 밀어가는 것은 백도 계속 젖혀와서 우변의 집이 커지기 때문에 좋지 않지만 한 번은 꼬부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멀리 벌려가는 것이 정석인데요. 만약 이 교환을 해두지 않는다면요. 백은 당장 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젖혀가고 싶은데요. 두 점 머리를 두들기고 싶은데 이쪽 끊는 약점이 있죠. 그리고 다음에 이쪽 끊어가는 것도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흙은 젖혀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흙은 이렇게 늘어받아야 하는데 많이 굴복을 당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하나 꼬부려 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백이 받을 때 벌려가는 것까지.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또 다른 정석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마 이쪽 끊어오는 것을 또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겁낼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단수를 쳐서 흙 한 점을 주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막아간다면 백도 나와서 젖혀갈 수는 없죠. 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게 되면 흙은 늘어받아야 하는데요. 그때 계속 백이 밀어간 다음에 흙이 젖혀갈 때 이렇게 두 점을 잡혀서는 보태준 격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쳐둔 후에는 이쪽을 막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막아서 한 점을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백은 잡아야 하는데요. 물론 기에서는 큰 실리를 차지했지만 지금 아까 장면에서 이 백은 이미 안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죠. 따라서 이곳을 끊어 잡은 것은 단지 실리에만 국한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또 백은 후수를 잡았기 때문에 선수를 잡은 흙이 이 두 텀을 살려갈 수 있어서 좋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끊어가는 것은 백도 기회를 잘 봐서 큰 자리가 없을 때 두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붙여뻗기 정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포석에서 두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첫째로는 포석에서 끝내기는 절대 두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당연한 얘기를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 기력에서 그렇게 두어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전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바둑은 구급 기력을 가진 분들이 두신 바둑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 큰 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실전에서는 백이 이쪽을 3-3을 지켰습니다. 물론 이것도 큰 곳이지만 아직 더 큰 자리가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흙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손 따라 두었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그러면 이제 백은 이쯤 되면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다른 데를 두어야 하는데 또 이렇게 들어서 받아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이런 큰 자리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끝내기를 하는 건 좋지 않겠죠? 자, 지금과 같은 경우 큰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쪽 나를자를 하고 흙이 받아줄 때 이렇게 두 칸으로 벌려가는 것. 이런 곳이 큰 곳이고요. 또 지금 우상기가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죠? 제가 소목의 굳힘 걸침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곳도 매우 큰 곳입니다. 자, 포석을 두어갈 때 끝내기는 절대 두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두 번째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포석에서도 싸움이 벌어질 땐 절대 손을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프로 기사들의 실전의 예인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어디가 큰 자리냐면 흙으로서는 이렇게 귀를 걸쳐가는 것이 매우 큰 곳이고요. 또 백으로서는 반대로 이렇게 두어가는 곳이 아주 큰 자리죠. 자, 그런데 실전에서 흙이 그쪽을 두지 않고 이렇게 단수를 쳐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큰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빵 때림을 줄 수는 없겠죠. 백은 당연히 이어가야 하는데요. 그때 흙이 이렇게 밀고 나왔습니다. 백은 여기서도 손을 뺄 수가 없죠. 젖혀갔고요. 그러자 흙이 다시 젖혀와서 백이 끊어갔는데요. 자, 흙은 이쪽을 하나 단수 쳐두고 백이 받아주자 이쪽을 다시 호구 쳐서 두 점을 살렸습니다.
자, 이제 백이 손을 뺄 수가 있을까요? 아직도 지금 이 싸움이 치열한데요. 역시 손을 돌려서는 주도권을 잃게 되겠죠. 백은 이쪽을 붙여서 모양을 정비해 놓은 후에 이렇게 호구를 쳐서 튼튼히 해두고 다시 이렇게 한 점을 끊어가서 본격적인 전투로 돌입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여태까지 둔 어떤 수더라도 손을 돌려서 이곳을 두었다면 아마 바둑의 주도권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포석에서도 전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 손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석의 두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첫째로 포석에서는 끝내기는 절대 두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절대 손을 돌려서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양을 갖추는 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모양을 파괴하는 수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돌을 무너뜨리려면 그 모양을 우영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영이란 어떤 형태일까요? 지금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모양을 무너뜨리려면 상대방의 돌을 이렇게 우영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예는 이렇게 빈삼각이 되어 있는 형태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빈삼각은 좋지 않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 만약 이렇게 백돌이 하나 있다면 이것은 빈삼각이 아닙니다. 이쪽이 비어 있어야 빈삼각인데요. 만약 이렇게 돌이 있다면 이것은 꼬부리는 수로 굉장히 두터운, 오히려 좋은 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전에서 상대방의 모양을 우영으로 만드는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와 같은 형태에서 백이 이렇게 들어오는 수가 있는데요. 젖바둑에서 이런 수를 당하면 좀 당황이 되는데 전혀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수를 혼내주려면 일단 이렇게 막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밀고 올라와야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기분 좋게 호구를 쳐갑니다. 그러면 백은 젖혀나올 수는 없죠. 지금 끊겨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붙여가는 것도 역시 흙이 당장 끊어가서 지금 백은 곤란한 형태입니다. 백은 나오려면은 이렇게 빈삼각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가요? 아까 우영으로 예를 드렸던 빈삼각의 형태가 등장했죠. 자, 여기서 백을 좀 더 괴롭혀 볼까요? 이쪽을 한번 젖혀봅시다. 자, 그러면 백은 막아야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흙이 이어갑니다. 이쪽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아까 이것도 제가 우영으로 예를 들어드렸던 형태 중에 하나이죠. 자, 이렇게 상대방의 돌을 우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참으로 통쾌합니다. 그러면 실전의 예를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자, 이와 같은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서 백의 모양을 무너뜨리는 급소는 어디일까요? 아마 지난 시간에 강좌를 열심히 들으신 분은 쉽게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렇게 치중에 들어가는 것, 이 자리가 급소입니다. 반대로 백이 그쪽을 이렇게 보강해 간다면 모양을 갖추게 되죠. 따라서 그 자리를 역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 자리를 당하면 백은 굉장히 괴롭죠. 지금 연결을 해야 하는데요. 안전하게 연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빈삼각을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흙은 이렇게 두텁게 이어가서 어떤가요? 지금 이 모양은 이쪽에 돌이 차져 있기 때문에 빈삼각이 아니죠. 이제부터 아마 백은 굉장히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모양을 무너뜨리는 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수를 잘 기억하셨다가 실전에서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눈 모양의 급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요. 흙으로서 최선의 수를 찾아 살려가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눈 모양의 급소는 어디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두는 수를 떠올리셨다면 정답입니다. 바로 여기를 둠으로써 지금 흙은 살아간 모습이죠. 바로 이렇게 호구 치는 곳, 또 2의 1의 급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백이 계속해서 잡으러 온다면 들어와야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한눈을 내어서 쉽게 살아간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백이 이 자리를 먼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다음엔 끊어가서 이 한 점을 잡고 살아간 모습이죠.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눈 모양의 급소를 찾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이렇게 막는 것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이것은 백이 이렇게 치중을 들어와서요. 흙이 백을 차단하더라도 계속해서 백이 이렇게 밀고 올라간다면 지금 흙이 자충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흙이 자충이 돼서 잡히게 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중을 들어오는 순간 흙은 죽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눈 모양의 급소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그 자리를 역으로 두어가는 것. 이것이 좋은데요. 역시 2의 1은 급소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둠으로써 지금 흙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이쪽을 밀고 들어가서 잡으러 가더라도 이렇게 꽉 잊고 나면 이쪽 집과 이쪽 집,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백이 이렇게 찝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역시 이렇게 한 점을 잡아서 쉽게 살아간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귀에서 눈 모양의 급소는 2의 1의 자리에 많이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좌 모두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둑 두다가 약한 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그 돌을 빨리 안정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시달리는 돌이 생긴다면 그만큼 불리해지겠죠. 자, 상대방 돌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약점을 살피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